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CQ 언박싱 시즌2 4월달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주요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CQ 언박싱은 다운 기술과 그리고 이츠맨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다운 기술의 고성종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왠지 또 양복을 입고 네. 오전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어서 잘 끝내고 왔습니다. 네, 양복도 어울리네요. 근데 오랜만에 입어서 그런지 잘 안 맞아서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약간. 혹시 진행하다 좀 답답하면 넥타이 좀 풀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도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보안 이슈들도 4월달에도 많았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4월달 CQ 언박싱의 주제가 다음 주에 있을 RSAC 관련된 내용들로 약간 미리 보기, 이제 이런 맞습니다. 화두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다가, 이것 말고 뭘 좀 준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실제 이제 RSA 컨퍼런스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주제를 하나 찾고 있던 와중에 주제가 없는 걸 아시고 저희 트럼프 형님께서 좋은 주제를 하나 던져주셨길래 얼른 물어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큰 이슈였습니다.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 그때 당시는 조금 심각하게 바라왔던 사고라고 하기엔 좀 사태였고요. 예, 지금 상황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커진 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안 담당자 쪽이 아니시면 CV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안 쪽에 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내용인지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맞습니다. 실제 이 CV는 25년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이게 어떻게 따지면 사이버 물리뿐만 아니라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 굉장히 크게 도메인에서 작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중단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 저희가 2월 달에 2월 달인가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오면 사이버 보안 관련된 부분이 뭐가 변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예측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측하셨습니까? 그때 얘기 나왔던 것도 또 뒤에서 한번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트럼프 형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많습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니까요. 사이버 보안도 이렇게까지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따지면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또 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이든 또 담당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SAC 또 참관하시잖아요. 관련돼서 맞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들도 잠깐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Q 언박싱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번 주 4월 25일 날, 25일 맞죠? 네, 맞습니다. 4월 25일 저희가 CQ 언박싱 라이브로 항상 진행하는데, 이사님께서 RSAC 출장은 25일 날 가신다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는 어렵고, 저희가 현재 시점은 4월 21일 월요일인데, 녹화로, 진행하고 또 송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CV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돼서 현재 시점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이번 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CQ 언박싱 뉴스레터를 통해서라도 관련된 내용도 업데이트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월에 CQ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의 주요 보안 이슈에 대한 뉴스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운기술의 이정현 과장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4월의 주요 보안 뉴스입니다. 신종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크로코다일루스가 암호화폐 지갑 사용자들의 시드키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안업체 떠레패브릭에 따르면 해당 악성 코드는 사용자에게 가짜 경고창을 띄워 시드키 입력을 유도하고 접근성 로그를 통해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플레이 프로텍트를 우회하며 안드로이드 13 이상에서도 작동하는 드로퍼를 통해 배포됩니다. 감염된 기기는 최대 23개의 명령을 수신하며 앱 실행, 화면 조작, OTP 캡처 등 고위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PK 외부 설치 금지, 앱 권한 확인, 접근성 권한 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명칭을 도용해 만든 가짜 사이트 7곳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서울신문, 매일신문,
제주일보 등 실제 언론사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도메인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성 콘텐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국내 언론의 신뢰도를 악용한 위장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에도 하이마이, 하이슌 등 중국 홍보업체들이 국내 매체로 위장한 200여 개의 유사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시스코 스마트 라이선싱 유틸리티에서 발견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실제 공격에 악용되고 있어 긴급한 보안 패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관리자 비밀번호가 프로그램에 고정되어 있어 외부의 인증 없이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취약점은 시스템 로그에 민감 정보가 그대로 기록되는 문제입니다. 시스코는 문제를 해결한 최신 버전을 배포 중이며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버보안 당국은 이 취약점을 이미 공격에 사용된 사례로 지정하고 연방기간의 4월 21일까지 보안 조치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데이트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네트워크를 외부와 분리하고 관리자 접근 로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임시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마이터가 운영하는 CVE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전 세계 보안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이터는 4월 16일 자금 지원이 종료됐으며 미국 시사가 11개월간의 임시 지원을 결정해 당장의 운영 중단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중단 시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와 사고 대응 등 핵심 인프라의 영향이 우려됩니다. 마이터는 과거 CVE 기록은 GitHub를 통해 제공되지만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규 CVE 지정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 정책과 시사 인력 감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으로 4월의 주요 보안 뉴스 마치겠습니다. 자, 4월의 보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V 프로그램 중단 그리고 반복 사태에 대한 내용들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4월에 주제를 좀 못 고르고 있는 와중에 좋은 주제를 던져주신 일단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하지만 4월 16일 날 조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CV라고 하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점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C사에서 후원을 해서 펀딩을 하고 마이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5년 된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중단된다라는 뉴스가 공지가 되면서 좀 이제 발칵 뒤집혔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직 기억나는데 이사님께서 카톡으로 갑자기 주제 잡았다고 네, 갑자기 저도 네, 주제가 날라왔길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바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리스랑 트럼프 사이버 보안 전략의 변화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CQ 언박싱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죠. 아직. 네, 그렇죠. 먼 미래의 일이고 먼 미래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뭐 사이버 보안이 그렇게 바뀌겠냐라는 의구심도 많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당선되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제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만 사이버 안보 쪽에도 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얘기할 때 시사 해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에 준하는 뭐 인력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CV 프로그램 중단이라든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줄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쵸,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좀 뭔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들이 중단되거나 더 이상 지원하지 어렵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속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계속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예산 감축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사이버 보안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도 지금 파급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도지를 통해서 네. 어떤 효율화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사이버 보안도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을 이용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삼겠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런 중요한 정보들도 자신들만의 어떤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그렇죠.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바탕 중에는 흔히 얘기해서 협력과 기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가겠어? 라고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설마가 사람 잡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이제 실제 펀딩이 들어가고 있던 게 지금 중단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의회에서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사의 이제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거 외에도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좀 없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금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실제 미국에서의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이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있는 거는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먹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하나의 파고들 수 있는 홀이 될 수 있고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좀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하나의 또 구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뭐 다양한 북한이라든가 적대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V 프로그램의 이슈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CV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4월 15일 날 마이터 부사장인 바수름. 네, 이 제가 영어가 좀 딸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미국 정부와 이제 CV랑 CWE라고 하는 중요 프로그램들이 4월 16일에,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서한이 공개된 시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요. 네, 바로 내일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를 블루스카이라는 어떤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중단한다고 예고할 수는 있는데, 네. 바로 저렇게 다음날 중단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갑작스럽게 공지가 가능합니까? 저게 이제 실제적으로 공지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실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제 시사에서 마이터라는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이 CV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던 펀딩이 매년 갱신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갱신이 안 되면 중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하게도 중단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어질 거고 컨티뉴어스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 서한이 갑자기 공개됐다는 얘기는 이거 진짜 중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고 그 과정을 어떻게 따지면 내부에서 공개를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사에서 우리 공개적으로 중단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건 아닌데 마이터에서 느끼기에 이 프로그램 잘못하면 중단될 수 있겠다. 이거 위험하겠는데? 라고 해서 내부에서 내부 정보가 공개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짜를 명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시사 쪽에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뭔가 통보를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하루 남겨놓고 저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이제 협상을 통해서 펀딩에 대한 규모나 내용들을 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조절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협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 진짜 프로그램 종료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종료됐을 때 이후의 과정들을 너네가 고민해야 돼 라는 내용 하나 그리고 프로그램 중단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이렇게 공개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서한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로 많은 뭐 링크드인 포함해서 X라든가 많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 CV 프로그램 중단에 관련돼서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해외는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 굉장히 또 유명한 유튜버들 몇 명 있습니다. 뭐 거의 욕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긴급하게 막 영상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그 상황의 어떤 분위기는 충분히 네. 유추가 가능합니다. 네. 엄청 욕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4월 15일에 저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중단한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벽 시간대에 뭔가 협상이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1개월간 일단 운용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제공하겠다라는 걸 시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은 또 뭡니까? 아마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은 이제 지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도 저희까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부 연장하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그 파급 효과라든지 반항이 원체 강하니까 조금 더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로 약간 물러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시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도를 많이 느끼고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고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고를 해가면서 변화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천천히 시장이든 아니면 어떤 마켓이든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이 트럼프 정부는 사실 그런 게 너무 약하다. 어떻게 따지면 혹은 이런 어떤 충격 여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저도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금 다는 못 읽었고 좀 읽고 있는데 그러세요? 읽어봐도 뭔 말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그 책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단순하게 돈거래를 할 때 그냥 뭐 물건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마치 그렇게 지금 잣대로 놓고 어떤 프로그래밍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들도 그렇게 이용을 해먹는다라고 하는 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든 아니면 특히나 이런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가장 큰 지양해야 될, 없애야 될 부분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은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진짜 들고 의도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11개월간 유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발표가 돼서 현재는 이제 유예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현재는 CV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 기존의 CV 보더 멤버들이라고 하죠. 보더의 구성원들이 비영리 조직인 CV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같은 날 16일 날 이제 공지가 되면서 어떻게 따지면 일단 1차적으로 일단하게 된 모양새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지속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일부 보더 멤버들은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특정 국가,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특정 펀드에서 이제 지원받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제 어떤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더 많은 후원을 받고 좀 더 오픈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 활용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현재는 그 정도까지 내용이 공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탈피를 좀 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는 시기의 타임라인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 저희가 CV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은 좀 짚고 나가고 이게 진짜 왜 중요한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취약점이라고 하죠.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아이디를 붙이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취약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됐어요. 1999년에 처음에 이제 제안돼서 현재 2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흔히 취약점이 하나가 발견됐을 때 사방에서 이 취약점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 모델로 운영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이제 현재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 형태로 자리 잡혀 있는 어떤 취약점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의 어떤 취약성에 대한 아이디를 디파인을 하고 네. 그 취약성에 대한 어떤 점수 스코어링도 매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점을 발견하면 그 취약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떤 기술적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영향도까지 평가해서 스코어링을 매기는 이 전반적인 작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CV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C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하나의 뭐 몇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냥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CV라는 아이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CV 취약점 코드들입니다. 그 안에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있고요. 그 요소들을 평가해서 이 CV가 어떠한 시스템의 영향이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아무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CNA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별도의 넘버링을 달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든가 협회 이런 것들을 까다롭고 굉장히 큰 절차 안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터라는 그 조직이 미국에서 저희가 흔히 마이터 텍 프레임워크 얘기할 때 그 마이터가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NA에서 가장 대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디를 매기고 스코어링 매길 수 있는 대빵이다. 네. 그 중에 대빵. 그 중에 대빵이다. 그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여러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CV 프로그램 전체를 다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버링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들을 마이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문제됐던 건 그 마이터에 운영되고 있는 CV 프로그램에 자금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실제 CV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이제 다양한 넘버링을 매기는 이제 협회들을 통해서 기관들을 통해서 혹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들을 통해서 CV 스코어링이 매겨지고요. 매겨진 스코어링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면 퍼블리시드 되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MVD까지 이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보안 관련된 국가 혹은 기관 혹은 뭐 정부나 기업들도 이 CV 관련된 내용들을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네, 기존에는 내셔널 벌너러빌리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상으로 현재는 제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안에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CV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CV 프로그램 이제 그 다음에 실제 CV가 얼마나 유용하게 써졌냐를 한번 보려면 얼마만큼 많은 CV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오른쪽이 2024년까지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저희가 하드웨어 위주로의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요즘에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동차가 단순하게 엔진으로 돌아가는 어떤 동력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부터 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기기, 핸드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공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그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총 취약점 개수만 해도 20만 개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취약점에 대한 개수이지. 그렇죠. 네, 실제 예를 들어서 각각의 벤더들이나 혹은 어떤 회사나 기관들마다 이제 CV에다가 등록하지 않은 취약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취약점들까지 합치면 저 22만 개보다는 또 훨씬 많을 수도 있는 숫자를 이제 현재는 취약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확연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CV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많은 CV를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여러 가지 OS 시스템이라든가 심지어는 핸드폰에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공격자들의 공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당연히 보안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두 있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내용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쪽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취약점들이 저런 홀이라고 해야 되나 틈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틈새 같은 경우에를
이제는 뭐 AI 같은 경우가 이런 틈새를 자동으로 확인해가지고 네. 저런 틈새를 알아서 자기가 뭐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공격해내는 그런 어떤 해킹의 어떤 그런 AI 자동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서비스명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AI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찾고 공격하는 관련된 서비스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관련된 경진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진행을 했던 적도 있고 AI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발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어떤 패턴인데 최근에는 그 정확도와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인 거고요.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현재까지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요즘 뭐 AI가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따지면 소프트웨어 한계인데 그런 부분을 공격자들이 AI나 이제 더 나은 어떤 공격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 깊고 살펴봐야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원체 이제 복잡해지고 또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 연관성이 또 높아지니까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혹은 자동차도 이제는 거의 이제 그렇죠, 네. 네,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취약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만큼 이 CV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 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꼭 짚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CV가 만약에 CV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면 이제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디프. 네. 저번에 한번 잘 써먹어서. 괜찮습니다, 이거. 와디프. 네. 네. 중단되었다면. 네. 네. 일단은 취약점 식별하고 정보 공유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 CV가 발견이 되면, 단순하게 이제 CV가 발견됐을 때, 이 CV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절차가 일단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어떤 취약점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있지만 새로 만약에 오늘 취약점이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CV ID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정보 공유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위협 인텔리전스로서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안 좋은 측면이 생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결국엔 취약점 관리랑 어떤 패치하는 적용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가 CV 정보 안에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술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술 요소들을 보고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패치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조금 이제 뭐 보안 장비로 대응을 하면서 패치에 대한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표준 체계가 부재해지니까 취약점을 추적이 안 되고 추적되지 않는 취약점은 이제 결국에는 뭐 우선순위에서 이거 되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요. 뭐 평가되는 기관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결국에 패치가 안 되고 그럼 취약점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대응이 여하튼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보안 생명주기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취약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반드시 또 인게이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취약점이 어느 부분에서 발견됐고 그럼 발견된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패치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점을 저희가 개선 혹은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분들이 많이 이제 기업에서 CV에 나와 있는 MVD라고 하는 내셔널 벌너빌리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뭐 크롤링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 회사 자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스캐닝하거나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CV 정보를 갖다 매칭할 수 없게 되겠죠. 과거에 있는 정보가 쓸 수 있겠지만 미래에 나오는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고 어떤 확인하는 과정들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취약점이 공개가 됐을 때 그 취약점에 대한 어떤 대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발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법적 그리고 규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취약점이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도적으로 잘 돼 있지 않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취약점 발견되면 이거를 빠르게 전파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갖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공개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취약점을 발견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신뢰도가 떨어지고. 네. 네. 결국에는 만약에 취약점을 공개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발견한 우리 회사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의 취약점을 발견했는데 경쟁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써먹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취약점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라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규제 준수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중단되면 굉장히 큰 여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마이터에서 그 서신을 공개했던 분도 그 부분을 염두하고 네. 이 사태까지 가면 안 된다. 네. 라고 해서 너네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 도와줘. 라고 하듯이 공개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단 중단된 거를 어느 정도 일단 일단락했습니다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건지, 어떤 준비를 그쵸, 해야 네네.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취약점 관리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의 중단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손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ENISA라는 ENISA. 네. 저게 이제 그러니까 EU에서 버너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실제 저기도 유럽의 CV인가요? 유럽의 마이터라고 보시면 유럽 마이터. 네. 예. 예, 저 기관에서도 실제 저 기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CNA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러피언의 자체적인 버너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라고 이제 딱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베타 릴리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유러피언 아이디 그리고 실제 CV 아이디 이렇게 이제 별도의 아이디로 갖고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네, 두 가지 버전 현재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있어라고 이제 하나의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한국도 KCV1에 대한 공유를 하거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2009년이었나요? 그때부터도 한번 고민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그게 키사를 통해서 조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조금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저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유럽처럼 아시아 국가들 모여서 하든가 중국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중국 데이터는 잘 안 쓰니까. 네, 중국도 있긴 한데 저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고 마음 맞는 연합끼리 어떻게 또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정부의 신뢰도 관련된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저런 걸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취약점들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어떤 지역성을 띠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어떤 도메인이나 어떤 지역적으로도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기업들이 많이 써요. 그런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 나왔으면 보통 얘는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CV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과정까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국에서 별도의 KCV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빨리 등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말씀하신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영향들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주도권 혹은 어떤 발언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면 자체적인 저런 어떤
그 스코어링 할 수 있는 기관을 네, 가지고 네.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기관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상징성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CV 관련돼서 이게 중단이라고 하는 어떤 극약 처방이 약간 그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뭐 물론 머리를 망치를 맞았기 때문에 네. 네, 각성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EU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유도 이런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를 했었나 봅니다. 바로 그런 이렇게 것 같아요. 발표를 한 거 네, 보니까. 바로 발표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순하게 EU에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EU 거 쓰면 되겠네. 또 아니거든요. 예. 또 옆에서도 한 축이 또 있습니다. 네, 구글이니까? 오픈 CV라고 하는데 이제 구글에서도 이런 CV 관련돼 있는 어떤 오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던 프로그램이고요. 네. 실제 이제 CV 환경에서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CV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구글에서 펀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픈 CV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까? 네, 현재 들어가면 저런 정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네,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저 정보를 다 확인해 보진 않아서 제가 어디까지가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조금 더 조건이 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봐야 될것 구글에서 스폰하고 있는 서포트하고 있는 오픈 CV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CV 얼로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 뭐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또 협회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이 하나 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CV 파운데이션.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나쁠 수도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거나 혹은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잘 취합하면 되겠다. 이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빠질 수 있는 건 이 프로그램들마다 각각 CV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터 대빵이 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런 기준이 있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리하고 새로 발견된 어떤 취약점이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그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 대빵이잖아요. 네. 한국에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네. 거죠. 한국, 일본, 뭐 중국도 따로 있고 미국, 네. 유럽 따로 있으면 각각 다 대빵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공표했어. 우리는 그거에 관련된 기준이 없는데 그럼 우리한테 안 들어오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저런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표준이 여러 개 생김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마냥 좋은 일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런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지겠다 이런 네.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 그쵸. 이런 생각도 지금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마이터에서 얘기해준 그리고 MVD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취약점 코드들이나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모든 내용을 맞췄는데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또 혼란이 발생할 수 네.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저런 어떤 혼란은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뭔가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게 일단 화두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기업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각 사들의 기업 보안 담당자로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따지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죠. 네, 해야 되는 거고요. 보안업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에 있는 보안업체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사라든가 국내에서도 이제 그거에 관련돼 있는 이제 논의가 이제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먼 얘기고요. 네. 각자의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먼저 고민해봐야 될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CV라는 프로그램 외에,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픈 CV라든가 아니면 GCV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상용 서비스들, 제가 지금 화면은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있는 버너빌리티 인텔리전스를 갖고 왔는데, 상용 서비스에 있는 것들도 좀 갖고 오셔서 지금 1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만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취약점이 공개가 되면 그 취약점은
공유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관성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가 잘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따지면은 좀 우려스럽지 지금 당장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공유된 정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했던 기준이 CV에만 매핑되어 있는데 CV에만 매핑되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유럽이라든가 오픈 CV에는 다른 데서 매핑한 정보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기준 체계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이 정보들이 다시 한번 회사 내부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틈이 있는 정보라고 하면 뭐 더 추가적으로 애드하면 되지만 중복된다거나 교차가 되었을 때 혼선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의 기준을 좀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CV가 갖고 있는 이제 정보 외에 저희가 이런 상용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들 정보까지 포함해서 각 기업들이 이제 CV를 관리하는, 취약점을 관리하는 어떤 기준 체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이런 상용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 서비스들도 그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기업 기준으로는 이 상용 서비스, 상용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정보들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보고 있고 그 후순위로 어떤 것들을 보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실제 기업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혼란 안에서도 그래도 밖은 폭풍이어도 우리 집은 좀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그런 상용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귀 담아 듣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참조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 이제 저런 사용 서비스들을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것들을 도입하시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저런 취약점 관련된 정보는 어차피 공개된 정보인데라고 하시는 인식들이 좀 강하세요. 근데 단순히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저런 상용 서비스들이 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정보들을 좀 잘 모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굳이 내가 다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잘 모아주니까 그리고 잘 정리해 놓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업무의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취약성 관련된 정보들이 점차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앞으로 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런 뭐 상용 서비스를 포함해서 각 국 혹은 협회들에서 내고 있는 아까와 같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잘 취합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드시는 기준을 만드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취약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취약점 스코어가 몇이야. 그래서 그 스코어대로 대응한다. 이거보다는 실제 위험 기반으로 취약점을 관리하고 취약점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EPSS라고 부르는데요. 뭔가요? Exploit 프리딕션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CV에서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스코어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 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취약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취약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취약점 중에 이것들을 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혹은 위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얼마의 위험도가 이상이 있을 때 우린 대응하겠다라는 체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취약점 나왔을 때 모든 취약점에 대해서 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취약점 중에 어떤 스코어링을 넘었었던 아니면 어떤 위험도 이상이 되는 애들만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어떤 우리의 프로세스 안에서 패치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잘 녹이겠어. 대신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80% 이상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90% 이상은 즉각 대응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기업 담당자들 분들 입장에서도 저런 CV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리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공격에 대한 내용으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CV에서도 어떤 스코어링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심각성 여부가 어떤 스코어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다른가 보죠? 일단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좀 말씀드리면 실제 그러니까 CV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상황들, 이 CV가 어떤 상황에 쓰이고, 그래서 어떤 익스플로이트를 진행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위주로 돼 있으면, EPSS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격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별도의 스코어링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스코어링 체계를 갖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스코어링을 하고 흔히 얘기해서 백분위 단위로 몇 프로다라고 식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CV 9.0, 뭐, 예를 들어 10점이 높아, 9점이 높아, 이런 식의 데이터가 아니라, 얘는 실제 위험 발생도를 포함해서 몇 %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험 기반으로 취약점을 관리,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동화하는 것들이, 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ASN 같은 솔루션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ASN 같은 솔루션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해서 어떤 취약점을 대응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CV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든 돌아가는 건 우리는 살펴보되 우리 입장에서 CV 프로그램으로 매칭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당장 좀 보완해야 될 분들, 예를 들어서 상용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좀 더 CV 관련되거나 취약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준다든가, 더 많이 강화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격 표면이라든가 어떤 취약점 관리 체계에 이런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들이라든가 아니면 EPSS 같은 스코어링 체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취약점 자체를 잘 관리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나름대로 잘 짜놓으신다고 하면 이제 밖에서 있는 정보들이 조금 흔들흔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조용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폭풍이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CV 관련돼서 중단 혹은 또 다시 재개 뭐 1년 동안 11개월 동안 다시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한번 이런 어떤 태풍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뭐 위협 정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할 건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이번 참에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각사들이 그런 기준들을 잘 정립하고 계시면 외부에 이제 흔들흔들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향이 있죠. 뭐,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CV 관련된 이야기를 이 정도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튼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RSA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가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대는 제가 아마 공항에 있을 거고요. 몇 시 비행기입니까? 4시 비행기라서 공항에서 이제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라운지에서 보면서 저도 채팅을 남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메인 주제로 하려고 했던 RSA 컨퍼런스에 대한 뭐 2025년 RSA 컨퍼런스 미리 보기 좀 준비했습니다. RSA 컨퍼런스는 매년 4월 달쯤 뭐 보통 이게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열리고 있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스코넷 센터라는 곳에서 열리는 어떤 사이버 보안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저 같은 장소에서 열리죠? 네, 현재까지는 계속 같은 장소에 열리고 약간 재작년에 한번 코로나 이후로 펜타닐 때문에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옮기나? 다른 데로 옮기나 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RSA 컨퍼런스 미리 보기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화면이 RSA 컨퍼런스 엑스포라는 이제 엑스포 부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엑스포 부스가 단계별로 열려요. 그래서 일반 이제 엑스포 패스라고 하는 가장 낮은 단계 이제 패스권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열리는 시점에 이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그 전 시간대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 엑스포 패스 기준으로 보통 화요일 오후 혹은 이제 화요일 오후 이제 오후쯤에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지금 이 RSA 컨퍼런스 장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안 컨퍼런스들 많이 하는데 국내 보안 컨퍼런스 사이즈보다는 좀 많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RSA 컨퍼런스를 가면 흔히 얘기해서 하루에 한 2만 보는 걸어야 그래도 뭐 볼 거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넓고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약 한 4만 5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만 해도 4만 명 가까이 참여를 했고요. 2023년에도 4만 1천 명 참여했다고 하니까 매년 4만 명 이상 정도 참여하는 굉장히 글로벌한 컨퍼런스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RSA 컨퍼런스는 계속적으로 매년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시는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 RSA 컨퍼런스의 역대 모든 테마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최근 3년간의 테마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2023년도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점에 그때는 이제 스트롱 투게더해서 우리 같이 연대와 협력해야 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아트 오브 파스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협력하고 상상하고 상상력도 되게 중요하고 협력도 잘해야 되고 어떻게 따지면 이게 하나의 예술 행위다. 우리는 네. 단순하게 그냥 보완하는 쟁이들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우쭈쭈해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보완의 있습니다. 어떤 예술의 영역에까지. 네. 실제 이제 이 전의 테마들을 한번 보시면 테마들이 굉장히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이란 것 자체가 네. 예산을 쓰는 부서고요. 네. 그리고 항상 수비자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네.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한 주제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코비드 사태 이후로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화합하고 연대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이제 테마들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어떤 그 IT 쪽 관련된 컨퍼런스보다도 보니까 이 협력 네. 코퍼레이션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네. 얘기하는 게 분명히 어떤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정부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아서 또 이 부분은 걱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M&A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하나요? M&A가 협력의 결과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협력의 결과라고 하면은 정부와 이제 민간이 뭐 정상적인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을 시킨다든가 기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안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스코프만 봐가지고는 이제 예전처럼 제대로 된 방어 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다양한 스코프에서 보안 전체를 바라보는 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협력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과거에 비해서 단일 요소로서 방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고 하나로 모으거나 하나로 합쳐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네.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여러 부서뿐만 아니라 각각 회사들도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력과 연대를 좀 많이 강조하는 네.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을 잘 헤쳐나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우쭈쭈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단순하게 기술쟁이 아니야. 내가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작년에는 좀 테마를 알겠습니다.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야 우리 좀 힘내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그쵸, 있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 모이면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거죠. 너 고생한 거 알고 있고 야 고생 많이 했어. 올해 또 한번 고생해 보자. 이런 이제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짠한 면도 있네요.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24년도까지의 어떤 그 테마는 이렇고요. 올해의 테마는 뭡니까? 네. 올해는 이제 Many Voice One Community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쭉 써져 있는데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한글로 바꿔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다.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매니 보이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에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분석해봤을 때는 이제 다양성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이버 보안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커뮤니티들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따지면은 앞에 CV 사태랑은 되게 대비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도 CV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주제를 바꿔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스피커들은 다 정해져 있고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는 나와 있긴 한데 성토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떤 프라이빗 이런 이제 세션 장에서는 분명히 아니 주제는 우리 하나로 만들자라고 해놓고 뭐 이거는 이제 RSA 컨퍼런스 미국
이제 RSA 컨퍼런스라는 뭐 히스토리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RSA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RSA 컨퍼런스라는 회사가 별도로 독립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별도의 독립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미국 정부랑 결을 맞추거나 어떤 회사랑 결을 맞추지는 않는다. 대신에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 CV 사태는 여기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러면 반대로 얘네들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자들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게 더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도 이런 연대라든지 하나로 뭔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RSA 컨퍼런스에 아마 올해 키노트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이 얘기할지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RSA 컨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했다가 지금 앞에 CV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걷어냈고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현장 참여하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 뭐 지금 저처럼 올해 만약에 현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현장에서 도움받거나 이렇게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이제 관련된 링크 하나나 내용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RSA 컨퍼런스가 코비드 사태 이후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전에 우리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온디맨드 패스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온디맨드 패스 구매하시면 그 내용들을 라이브나 아니면 특정 기간 전에,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에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RSA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사님께 연락하면 됩니까? 길을 잃으신 거는 구글 맵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가지만 매번 길이 헷갈려서 구글 맵을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라이브가 송출되는 시점에서는 현장 참여는 이미 기간이 지났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이트 참조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한번 의견이라든지 어떤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서 RSA 컨퍼런스 현장 라이브를 좀 준비했고요. 시간은 5월 30일 수요일 날 오후 1시부터 1시 반 정도. 4월 30일. 4월 30일 죄송합니다. 4월 30일. 날짜가 잘못됐네요. 4월 30일 수요일 날 이제 오후 1시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30분 정도 라이브로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링크는 지금 채팅창에 별도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링크 참여하시면 되고 저희가 EDM도 별도로 한번 발송할 거니까 보시고 참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사님 또 현장에 가시니까 또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생생하게 관련해서 라이브로 한번 온라인으로 저희가 컨퍼런스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또 궁금하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장에서 이 라이브를 통해서 또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밤 시간이고 해서 조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사님이 밤 시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밤 시간. 아니 뭐 좀 늦게까지 하셔야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진 않지만 뭐 현장 분위기 좀 전해드리고요. 가장 빠르게 한번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리포터처럼 한번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저희 이츠메 라이브처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줌이 될 수도 있고 팀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옆에 저희가 사전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송출되는 시간에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예정이 있으시나요? 라운지에서 아마 라운지에서 옆에 이제 채팅창을 이번에 몇 번째시죠? 제가 이번이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거의 매년 참석 코로나 때 못 갔고요. 2018년부터는 계속 가고 있어서 코로나 제외하고 한 5번, 6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가셔서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또 보안의 어떤 방향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련된 내용도 잘 큐레이션해서 저희 식기 언박싱 분들께 또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 달에도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좀 있죠? 간단하게 뭐 RSAC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몇 가지 또 이벤트가 있으면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달에는 좀 유난히 사이버 보안 이벤트들이 좀 많아요. 많네요, 5월 달에. 그래서 위에 있는 RSA 빼고도 몇 가지 좀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얼마 전에 저희의 같이 나오셨던
그 크레밋의 그 김동현 대표가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4월 29일에 OWSP 서울 챕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네. 논휴먼 아이덴티티 이제 본인 잘하는 거 이제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9일 날 B3 시큐리티 세미나라고 해서 디캠프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건 프라이빗 세미나라서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 인터넷 찾으시면은 해당 그 신청 페이지 내용이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개인정보보 페어가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담당하시는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다온 기술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또 이제 파트너다 보니까 네,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제 웨비나 시리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5월 22일 날 온라인으로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조만간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이제 인터넷 찾아볼 수 있게 공유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링크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네, 아직은 공개는 돼 있지 않고 조만간 한번 공개될 때 저희가 뭐 시큐톡톡이라든가 이렇게 메일 통해서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 달에도 여러 가지 보안 또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관련된 관심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면. 참, 김동현 대표님 이번에 RSAC 가시죠? 네, 일단은 원래는 안 간다고 했다가 뭐 어떻게 또 일정이 바뀌어서 가시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시간 되면 꼭 라이브 들어오시라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아직은 얘기를 안 했는데. 아직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정보가 나가는 때쯤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잘 꼬셔가지고 밤에 술 먹지 말고 라이브 오시라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아마 김동현 대표가 지금 4월 29일 이벤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OWSP 챕터도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아마 양일간 모두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는 이벤트를 참여해야 돼서 좀 바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꼭 데려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시간 좀 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CQ 언박싱 4월 달의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CV 관련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또 이번에 그 RSAC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출장 좀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또 다녀와서 또 새로운 내용들로 또 5월달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말에도 저희가 CQ 언박싱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인데요. 아직 주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트럼프 형님께서 또 주제를 또 주지 않으실까? 약간 기대도 해보고. 아니면 또 RSA 컨퍼런스 기간에 뭔가 또 재밌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그 컨퍼런스 이후에 좀 주제 잡아서 저희가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AI 더불어서 이 보안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해서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배우고 뭔가 익히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보안이 사이버 보안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많은 보안하시는 특히나 저보다는 테크니컬하게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수고스럽지 않으실까 항상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익사이팅한 분야입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 또 보안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응원 보내고요. 자, 4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5월달도 힘차게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온라인 설문조사도 아직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5월달에도 저희 CQ 언박싱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4월 30일 날 저희가 RSAC 라이브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신청 오른쪽 댓글창을 통해 가지고 참여 신청해 주시면 또 현장의 어떤 뜨거운 분위기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Q 언박싱 4월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